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사 손정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책을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책 읽어주는 강사로서 주로 하는 일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좋은 책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의 책 당신도 불통이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좀 얘기하거나 아니면 저의 첫 번째 책인 업무력에 대해서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요즘 글쓰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이제 세 번째 책은 글쓰기 책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글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통 뭐 여기서 글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소설이라든지 이런 문학 작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흔히 읽는 설명문 있잖아요. 뭐 자기계발서 이런 것도 설명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보통 뭐 유시민의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후불제 민주주의, 국가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설명문, 일종의 뭐 에세이 이런 글이기도 하죠. 뭐 김영하의 뭐 여행의 이유라든가 뭐 이런 책도 다 보면 뭐 기행문이긴 하지만 또 에세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책 속에 작은 소주제들이 한 30-40개 있는 그런 책들이잖아요. 보통 설명문이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하나의 에세이가 보통 원고로 치면 워드 한 2-3페이지 정도 되고 원고지로 치면은 한 10매에서 15매, 뭐 1000자에서 한 1500자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내용들을 쓸 때 보통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뭐 기승전결 이렇게 많이 쓸 때 과연 그 시작, 서론 또는 기 이걸 어떻게 시작할 거냐. 왜냐하면 서론에서 독자의 시선을 확 끌지 못하면 내 글을 끝까지 읽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의 기본 방식은 이거라고 해요. 서론에서 독자의 눈길을 끌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그 흥미를 좀 지속시키고 고조시킨 다음에 결론은 여운이나 감동으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이제 보통 3단 구조의 기본인데, 그럼 서론 어떻게 시작할 거냐. 여러 글쓰기 책들을 좀 참고하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요 앞에 컴퓨터에 써놨는데요. 제일 무난한 게 이제 why예요. why. 그러니까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쓸 수도 있겠죠. 내가 왜 이걸 쓴다. 아니면 독자 여러분들이 왜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자기의 경험이에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 뭐 어디에 여행을 갔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해놓고 본론에서는 그 에피소드와 관련된 어떤 주제로 들어가는 정보들 이쪽을 본론에서 제시하고 이제 결론에서는 주제를 제시하면서 마무리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래서 자기 경험. 그래서 뭐 잘 살아야 잘 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잘 쓴다는 말을 바꾸면 잘 살아야 쓸거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경험하고 많이 읽어야 자기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을 인용하는 거죠. 뭐 어느 책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 또는 명언이나 속담 이런 거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론에서는 그 속담이나 내가 인용한 사례들에서 끌어올 수 있는 원래 내가 하고 싶었던 정보들 이거를 이렇게 연관 짓는 힘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뭐 한 네 번째는 뭐 역사적인 사건 또는 요즘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슈 이거 이제 신문 칼럼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사람의 눈길을 끈 다음에 본론에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무난한 게 1번에서 했던 그 why 있잖아요. 내가 이 글을 쓰는 배경 이걸로 시작해도 좋지만 제일 무난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오늘 쓰려고 하는 글을 주제에서 핵심 용어 있잖아요. 그 용어의 정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도 좀 무난합니다. 그 다음에 좀 웃긴 얘기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웃긴 얘기 한 다음에 결론에 가서는 좀 진지하게 마무리함으로써
독자들한테 이 사람이 결국 결론에서 이 얘기를 하려고 초반에 그렇게 좀 웃긴 얘기를 했구나. 근데 그게 사실은 웃기기만 한 얘기는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에서 여운을 남기겠죠. 그러니까 결론에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서론에서 웃긴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풍경 묘사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 풍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세상의 풍경 이런 걸 좀 묘사하면서 이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주변에 잘 쓴 소설, 잘 쓴 칼럼, 에세이들 사례로 유명한 작가들은 어떻게 시작했나 이걸 좀 알아보면 좋겠죠. 이제 대표적인 게 하나가 우리 왜 교과서에 항마을 사람들이라고 있었어요. 그걸 쓰신 그 오발탄의 이범선 작가 있잖아요.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소설 그 에세이 중에 하나가 도편수의 긍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편수는 집 짓는 목수 중에 최고의 우두머리를 이제 도편수라고 하는데, 이제 그 도편수의 직업 정신에 대해서 쓴 게 이제 이게 주제예요.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에는 서울 담장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그 말의 뜻인즉 서울서는 담장을 쌓는 인부들이 꼭 둘이 함께 다니며 담을 쌓아주는데, 그 쌓은 담이 일꾼들이 자리를 뜨자 곧 무너질 만치 되는 대로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담장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막 좀 일을 되게 대충 하는 사람들의 대명사를 초반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결국은 이 내용은 뭐예요? 그러니까 도편수, 그 목수 중에 우두머리가 얼마나 꼼꼼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풀어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서론에서 그거와 반대되는 서울 담장이의 개념을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신 거죠. 그죠? 이런 것도 좋죠. 그 다음에 또 시작할 때 어느 시점을 딱 지칭하고 시작하는 거 좋아요. 뭐 10년 전의 일이었다. 아니면 몇 년 몇 월의 일이었다. 이렇게 하고 어떤 사건을 소개하는 거. 그러니까 장영희 교수님의 엄마의 눈물이 나는 수필 이렇게 시작했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때 가져온 진보다리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그대로 다락방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10년 전, 언제 이렇게 어떤 시점을 설명하면서 시작하는 것도 좀 무난해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해도 좀 독자가 관심을 갖잖아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에세이는 자기의 얘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격, 자신의 특성을 정의하고 시작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러고 시작을 하면서 본론에서 주제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메모 잘하는 메모광이라는 에세이의 이하윤 작가님의 글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인지 나는 메모에 집착하기 시작하여 오늘에 와서는 잠시라도 이 메모를 버리고서는 살 수 없는 실로 한 메모광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자기가 메모광이다 라는 자기의 특성, 성격을 딱 정의를 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그런 다음에 이제 본론에서는 메모에 대한 얘기, 아니면 자기의 메모광이 얼마나 정말 좀 집착적인지 그런 걸 이제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으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연 풍경 또는 내가 서 있는 어떤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시작하면 이것도 좋아요. 우리나라에서 수필 잘 쓰기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꼽히시는 방망이 깎던 노인의 윤호영 작가님, 선생님이죠. 이분의 정말 아름다운 수필, 부끄러움이라는 수필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고개 마루턱에 방석 소나무가 하나 서 있었다. 얘까지 오면 거진 다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진다. 이 마루턱에서 보면 야트막한 산 밑에 올망졸망 초가집이 들어선 마을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넓은 마당집이 내 진외가로 아저씨뻘 되는 분의 집이다. 이렇게 풍경을 묘사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끄러운 일은 그 아저씨 집 그쪽에서 이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좋죠. 그 다음에 또 많습니다. 제가 많이 모아놨는데요. 질문으로 시작해도 돼요. 무엇란 무엇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독서와 인생, 이희승님의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이상을 위하여 산다.
이상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 무엇은 무엇인가? 이렇게 딱 화제를 던지면서 시작하는 것도 주의를 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어떤 대화문, 대화를 딱 처음부터 시작하고 글을 시작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학송이라는 최태훈님의 에세이입니다.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가니 주인이 차려온 술상의 안주라고는 채소뿐이었다. 주인이 미리 말막음으로 집안이 구차해서 고기 한 점 안 놓여 미안하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대화문을 딱 던지고 시작함으로써 이것도 이제 주의를 끌기가 좋죠. 그래서 뭐든지 시작이 중요한데 글도 시작이 중요하죠.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된 소재를 화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화제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제시할 거다. 근데 그 주제를 가기 위해서 구조를 어떤 식으로 엮을 거다. 그런데 서론에서 아니면 기에서 독자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렸던 거 나는, 나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떤 대화문 또는 의문문, 아니면 어떤 시간, 시점, 아니면 나의 경험, 일화, 에피소드, 역사적인 사건, 내가 읽었던 책을 인용한다든가, 어떤 풍경을 묘사한다든가, 내가 쓸 중심어를 정의한다든가, 어느 시점을 특정하면서 시작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글을 시작할 때 조금 고민을 덜 하시고 독자를 끌어들이는 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책 읽어주는 강사는 글쓰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글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책 또는 의사소통 이런 얘기로 글쓰기 이런 얘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세요. 고맙습니다.